더 이상은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보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혼자가 될 때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저는 몇 년 전 일만 하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여러 요소로 설명합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권장했습니다. 장자는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가야 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최고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극단적인 고행 역시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온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 찾기.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열정적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에리크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 셀프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융은 자아 실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행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몇 년 전 저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밝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면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하고 창의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행의 과정에서 혼자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이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심리학적인 근거,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생각, 불교의 일화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은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보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혼자가 될 때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저는 몇 년 전 일만 하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여러 요소로 설명합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권장했습니다. 장자는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가야 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최고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극단적인 고행 역시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온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 찾기.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열정적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에리크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 셀프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융은 자아 실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행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몇 년 전 저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밝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면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하고 창의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행의 과정에서 혼자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이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심리학적인 근거,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생각, 불교의 일화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이상은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보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혼자가 될 때 오히려 내면의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저는 몇 년 전 일만 하며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를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을 돌보지 않아?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길 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여러 요소로 설명합니다. 긍정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을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성취,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권장했습니다. 장자는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가야 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최고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타인만을 위해 희생하는 삶과는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만 극단적인 고행 역시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다른 이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온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 찾기. 몇 년 전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열정적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저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애쓰면서 정작 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니?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나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에리크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 셀프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융은 자아 실현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를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고행도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혼자가 되면 더 잘 보이는 것. 몇 년 전 저는 항상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밝고 활기찬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면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재충전하고 창의력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 장자는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자신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무의식과 자기의 발견을 중요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의식 속의 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 시다르타의 일화를 통해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합니다. 시다르타는 왕궁에서의 삶을 버리고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는 고행의 과정에서 혼자 깊은 명상에 잠기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중도의 길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며 혼자 있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찾는 시간이다. 진정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결국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희생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와 심리학적인 근거,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생각, 불교의 일화 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을 위해 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삶을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